안녕하세요. 성산 김희태입니다. 자, 어제 일본에서 7.3 정도의 강진이 있었죠. 굉장히 센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예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큰 규모고요. 100여 명이 다치고 또 대규모 정전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전한 지진에서 이렇게 아주 안전한 나라는 아니죠. 가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큰 지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평소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한 내진 설계가 튼튼하게 구조물을 짓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지진이 우리나라한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또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은 어떻게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니슨인데요. 유니슨은 교량이라든가 대형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진용 받침 제작 업체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니슨도 대지진 지진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어요. 자, 이제 흐름을 보면 일단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사실 이런 지진 관련만 아니고도 이 풍력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죠. 풍력 관련주로도 잘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움직일 때 이 주식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때가 20년도 3월 달이었는데 정부에서 이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세를 줬었어요. 이게 잠깐 한 달 이렇게 잠깐 쉴 때 빼고는 자, 3월 달에 저가인 570원대부터 고가인 한 7,900원, 이때는 거의 7,900, 8,000원대까지 이렇게 순간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한 이런 주식이죠. 이 친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야 될 변곡점이 있어요. 이 변곡점이 뭐냐면 5개월선에 대한 변곡점인데 이렇게 5개월선, 즉 5개월 동안의 이 평균 가격인 선이 이렇게 툭 선을 그리면서 떨어진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기준이 이날입니다. 이날이 17년도 12월인데 이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식이 하향을 했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때 이제 미처 물량을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매물대라는 게 쌓이게 되죠. 자, 이 매물대를 착착착 소화하고 나가는데 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변곡점 이 시기였었어요. 자, 이 시기를 강하게 돌파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이 주식은 더 상승할 수 있고 여기를 또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건 바로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게 되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이 대량 거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고점이 7,900원을 맞고 이제 주식이 살짝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 변곡점에 딱 이렇게 맞고 돌아섰죠. 그런 거 참 주식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맞고 떨어진 자리가 또 하나의 기술적으로 보면 최초의 5개월 선을 깼을 때가 큰 장기 조정의 하락으로 보는데 이때 이 10개월 선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10개월 선이라는 게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10개월 동안 잘 지켜주던 가격이죠. 그 평균 가격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이 주식의 수급이 약간 깨졌다고도 보이는데 이렇게 10개월 선을 잘 딛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항상 이 중기 추세 조정을 확인할 때 5주선에 이탈로 봐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년도 5월달 이 속한 주에 바로 이렇게 6월 10일이 속한 이 첫 주에 5주선 이탈하게 되죠. 5주선 이탈하게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이렇게 다시 20년도 9월 25일 날 이렇게 5선을 이탈하면서 긴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 박스권을 추가로 이탈하면서 엄청나게 위험해졌었어요. 이 자리가 바로 1월 29일 마지막 달에 이루어진 주인데 사실 이 박스권의 이탈로 위험했구나 했는데 마지막 하나 쓴 양봉, 이 양봉의 위치가 바로 월봉에서 이 10개월선의 위치죠. 그에 따라서 주식을 볼 때는 일봉, 주봉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흐름인 월봉과 주봉 또 일봉까지 다 보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한 다음에 자, 현저가의 위치를 월봉에서 파악을 했으면 주봉에서는 추세를 확인하고 일봉에서는 매수 맥점을 잡죠. 자, 이렇게 턴하고 돌아가는 신호를 이렇게 주었는데 내가 확실히 돌아 나갈래 라는 지표를 바로 이 거래량이 말해줬죠.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거래량 정도는 이 친구가 싹 잡아먹고 올라간 거죠. 물론 이제 저런 거래량이 터지고 시켜서는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대량 거래 함께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잘 돌아섰고 이렇게 황금일선에 이쁘게 안착하였습니다. 저런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진 관련주가 내일 관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 누구도 모르죠. 그 미리 알고 선침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현위치는 좋은 거고요. 혹시나 저런 일이 이슈로 인해서 내일 방 떠서 출발해서 절대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기다리면 다 살짜리 주고 또 초반에만 떴다가 아침엔 다시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안착하는 다시 한번 찍고 돌아나가는 현상도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시는 게 좋고 현 위치에는 돌아가는 그러니까 두 달간의 조정을 거치고 돌아가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크게 위험해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주봉에서 아직 일봉에서도 이 황금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20주선 돌파 안착이 꽤 중요해요. 아직은 20주선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고요. 내일 같은 날 여기 황금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뚫어주고 다시 한번 이 황금주선 밑에서 딱 찍고 돌아 나가주면 이 주식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닛은 어차피 풍력 관련주로 해서 이 그린누딜 관련주로도 상당성이 좋고요. 또 이런 지진 관련주도 엮여 있어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이 내진에 대한 좀 관심이 있을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종목으로는 이 삼양엠텍이 있어요. 이 삼양엠텍은 철강 소재와 구조물 구조재 등 이 교량 건설에 필요한 이 교자 장치를 생산 및 판매하는데 이때 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이런 종목 그 제품들을 판매하죠. 이 사실 지진 관련 대장주는 예전에 항상 삼양엠텍하고 포메탈이 움직였었어요. 이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지진 같은 걸로 이제 그 일이 있으면 이 지진 관련주로 제일 먼저 움직인 게 항상 자 삼양엠텍이었습니다. 사실 삼양엠텍의 이 흐름을 보면 자 월봉에서 똑같죠. 이 특히 삼양엠텍 같은 경우는 월봉의 형태가 조금 좋은데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제 이 쓰리바닥이라고 그래가지고 꼬리까지 딱 금액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은 쓰리바닥을 그려놓고 5개월선 돌파 안착. 이 안착한 달이 바로 6월 달이죠. 자, 이렇게 안착해놓고 급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때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주식 많이 무너졌을 때 역시 무너졌는데 이때 저가가 2,200원인데 고가인 7,700원 즉 300% 이상 올라가고서 자 조정을 받았죠. 사실 이 친구가 맞고 떨어진 자리는 매물대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고점에 대한 예전에 2017년도 4월 달에 형성된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죠. 이 자리만 알아 난 판다. 또 그렇게 매물대 있는 분들이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돌파해내야 돼요. 유니슨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변곡점이라는 게 결국 매물대로 작용을 하죠. 자 이런 자리들이 됩니다. 5개월선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이 선이 이렇게 딱 원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변곡점을 돌파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요한 저항선이 돼요. 따라서 20년도 9월 달에도 돌파 안착 못했고 역시 10월 달에도 돌파 안착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춤하죠. 매물대를 맞으면 위에 나온 물량이 아직 많은가 봐 그러면서 툭 5개월선을 깨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선을 깼으면 그 다음에 가장 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바로 10개월선이에요. 이 10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역시 이 친구도 유니슨처럼 이 10개월선을 잘 딛고 아직은 추세가 크게 이렇게 상하지는 않은 모습이죠. 이 5개월선 깨기 전에 항상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먼저 이탈해요. 따라서 최초의 5주선 이탈할 때 제일 긴장해야 돼요.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한번 박스권, 즉 주봉에 대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듯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명절 연휴 전전주에 이렇게 양봉이 하나 뜨면서 월봉의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게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황금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이 친구는 약간 유니슨하고 틀리게 유니슨은 이런 자리를 잘 뚫어줄 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크게 시연이 되면서 뚫어졌는데 이 친구는 아직 그렇게 시원한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이렇게 21선 돌파 안착을 못했어요. 황금일선 돌파할 때는 이게 강한 거래량, 좀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주고 이 매물대를 맞는 꼬리가 생기는 게 더 좋아요. 꼬리 달고 다시 21선 안착해주는 모습이 좋은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이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큰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전저점이 바로 이 10개월선 엄청 위험한 자리죠.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혹시 지진이 관련해서 거래량이 붙거나 또는 상황이 좋아지면 신규로 매수해서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포메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메탈은 이 지진 관련주를 굉장히 잘 움직여요. 자, 포메탈에 이제 이 친구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재무인데 이 현금 유보율이 656%, 부채 38%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재무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재무가 튼튼하게 좋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 꾸준히 나고 있죠. 엄청나게 크게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나고 있고 이렇게 이 동사가 하는 일을 보면 이 자동차, 방위, 조선, 발전, 석유와 의료 정부는 거의 모든 기계공업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의외로 그 지진 관련주에 잘 엮여 있어요.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메탈은 역시 그 장기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는 이 5개월선은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유니슨이나 삼성엠텍은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면서 10개월선까지 조정을 딱 받고 나갔는데 이 친구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6월 달에 긴 꼬리를 달고 이 긴 꼬리를 다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이 긴 꼬리 한번 처음 맞고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이 변곡점의 자리들이에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강한 매물대들이 형성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도 맞고 더 올라간다 해도 어차피 9,000원대 또 맞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있던 물량들이 이 자리만 알아 난 팔 거야. 난 이제 빠져나가려고 던지는 물량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이 물량을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잘 소화시키고 가고 있어요. 즉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5개월선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가격에서 5개월선까지 너무 기다리긴 힘들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최초의 5선을 깼다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20년도 1월 마지막 달에 그 마지막 주에 깼는데 이 마지막 주에 깼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루어지는 10주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자, 10주선을 딛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시면 저번 주 종가상 간신히 지켜놨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포메탈은 유니슨하고 삼성앱텍하고 틀리게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면 안 돼요. 추가로 더 밀리게 되면 월봉에서 이 지금은 양봉으로 떠 있지만 이 색깔이 바뀌면서 5개선까지 밀리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제 쫓아가서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단 이 10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고 이런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저 10주선 근처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일봉에서 이렇게 밀려 있겠죠. 이 친구는 이 근 며칠 사이에 꽤 큰 상승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언제 터졌냐면 자, 이날 터졌습니다. 이게 좋은 지표죠. 자, 20년도 12월 14일에 터졌는데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밀리고 이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큰 매물대 월봉에서 가장 큰 매물대를 맞고 그냥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예전에 급등하기 전에 이런 가격들까지 다 온 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차트를 해석할 때 이건 저의 방법인데 이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 여기서 빵 터졌는데 이 친구보다 더 높은 대량 거래가 터지질 않았죠. 자,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 조정을 하고 한 번 더 올라간 적이 있어요. 즉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1차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조정 걷다 2차 파동이 나왔는데 이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으로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처음에 생긴 파동의 변곡점을 깨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강한 거래량을 싣고 뚫고자 노력을 해서 뚫었는데 이 자리 밑으로 다시 온다는 건 이런 거래량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작업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생각이 틀려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 그럼 이쪽에 이 물량 사는 보신 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한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잘 돌아나가 주면 아직도 이 친구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더 모은다고 보는 게 맞죠. 이 친구가 앞으로 보여줄 최고의 좋은 지표는 사실 거래량이 실리면서 황금일선 회복해 주는 거예요.
황금일선 회복해 줘야 될 때 꼬리 달고 밀리고 음봉으로 황금일선 이쁘게 안착해 주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근데 이것도 뭐 차트를 많이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질 않고 우리의 생각과 틀리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이 전 전접들을 다 이탈하고 나간다. 이건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시세가 많이 죽고 또는 시세가 죽지 않더라도 기간에 큰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은 장기 투자가 아닌 다음엔 수익이나 단기나 수익 시간, 수익이 좀 빠른 이런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단기 투자를 하는 건데 마이너스로 몰려서 가면 오래 걸리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 지키시고 이거를 이탈하지 않고 황금일선 회복과 돌파 안착을 해주면 거래량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거래량이 딱 붙었을 때 그때 매수하면 이 친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지진 관련주 3개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일본의 지진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우린 모르죠. 모르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진 관련주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잘 움직인 종목들이니까 이제 머릿속이나 또는 메모장 같은 데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수익 볼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상 지진 관련주 3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